그래서 전파의 파동을 보면 우선 평면파라는 게 있습니다. 평면. 그러니까 면이 평면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가상을 해봅시다. 어떤 자유공간에서 소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전파가 나간다면 쫙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럼 전체적인 모양이 어떤 모양이에요? 공 모양이죠. 그 면은 그때는 구면이에요. 공의 표면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먼 거리에 가면 공이 무지하게 크면 거기서 이만큼 조각내면 그 평면으로 봐야지 이렇게 공면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렇게 평면으로 봐도 돼요. 그게 평면파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전개 E와 자개 H가 X축과 Y축 방향 성분만 있고 진행 방향인 Z 방향에는 EH 성분이 없는 파가 자유공간에서 나가는 안테나에서 일반적으로 나가는 파동인데 그것을 우리는 TEM파 그렇게 요 얘기입니다. 다시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전개 E가 이렇게 있고 자개는 전개와 자개 중에서 전개가 생기면 자개는 반드시 직각 방향에 이렇게 생겨요. 그러니까 전개와 자개는 직각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면은 요런 모양에서 보면은 요게 전개고 옆으로 이렇게 있는 게 자개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개는 전개와 자개는 직각이다. 그럴 때 진행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 요 방향이야. 제3호 방향. 요 방향은 그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그려요? 요렇게 그리죠? 이게 진행 방향. 요거 직각이다. 저 그림입니다. 왼쪽에 그림. 이것이 TEM파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요 그림은 TM파, 요것은 TE파가 되는데 요것은 나중에 언제 할 거냐면 급전선편에서 도파관. 그러니까 요런 것은 언제만 있냐면 일반 공간에서는 없어요. 도파관에서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설명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속도, 전파의 속도를 얘기하는데 전파의 속도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위상속도와 군속도. 위상속도와 군속도. 위상속도는 VP, 군속도는 VG. 이렇게 써요. 그룹 벨로시티에서 VG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상속도는 에너머니식 위상속도는 무슨 뜻인가? 우리가 보통 속도라고 한 것은 다 위상속도를 얘기하는데 위상속도가 무슨 뜻이냐면 책에랑 보면은 동일 위상점이 진행하는 속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언뜻 읽어가지고는 자습할 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어떤 파동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겠죠. 이게 이것이 잠시 후에 진행한 모양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고 좀 이따 지나간 모양은 이 모양이 될 거라고요. 사실은 겹쳐서는 요놈을 요 위에다 겹치고 요놈을 요 위에다 겹치면 요렇게 여기서 요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예를 들어 요 포인트를 임의에 자기 마음대로 한 포인트로 생각해 봐. 그러면 좀 이따 가는 요것이 여기까지 갔죠. 그러니까 요것을 같은 평면에다 그려보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파동이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을 찍었다. 그러면 좀 있다가 이 파동은 어떻게 갈 거냐면 요만큼 갔겠죠. 그 자리가 요 자리죠. 좀 있으면 요렇게 갔겠죠. 그 자리가 요 자리에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점이 여기 있다 이렇게 가는 점이죠. 요 속도 그것이 위상속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속도는 위상속도가 조금 전에 전파의 속도 V는 루트 뮤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 요 값은 위상속도를 얘기한다는 뜻이고 군속도라는 것이 있는데 군속도는 영어로는 그룹 벨로시티입니다. 에너지가 전파하는 속도입니다. 에너지가 전파되는 속도를 그룹 벨로시티. 그래서 그 위상속도와 군속도 사이에는 위상속도와 군속도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VP 곱하기 VG는 C의 자승, 광속의 자승.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아주 중요한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자유공간의 고유 임피던스입니다. 자유공간에서, 자유공간이란 공기중이나 진공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율이나 유전율이 뮤제로 입실론 제로인 때, 그래서 우리는 자유공간 그러는데, 이런 자유공간에도 임피던스가 있다. 우리가 이제, 전기거래에서 임피던스는 전압과 전류 사이에서 관계되는 비례상수가 임피던스거든요.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 오무 법칙에서. 여기서는 전개와 자개 사이의 관계입니다. H분의 E. 요건 다 외워야 돼요. 왜냐하면 객관식 문제 내기가 제일 편하니까. 문제 실제 어려우면 제일 쉽게 내는 법. 다음 중 자유공간 특성 임피던스를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내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3개 써놓고 남은 거 하나 엉뚱한 거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답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것만 외우면 자유공간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것이 나와도 다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외우라 그 말이. H분의 E 전개 오무 법칙에서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처럼 전개와 자개 사이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고 그것은 120파이고 파이 대신에 3.14 대입해보면 약 377옴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팅의 정리. 자, 이번에는 전자파 에너지를 전자파의 전력을 한번 계산해 본 게 전력 계산하기 위한 겁니다. 전기자계학에서 보면, 우리 수동소자라고 하는 것들, 트랜지스터나 이런 건 능동소자라고 그러고요. 저항, R이나, 인덕터, L이나, 캐패시터, C를 우리는 수동소자 그래요. 그 중에서 R은 어떤 성질이 있냐? 저항, 레지스턴스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에너지를 없애는 거예요. 저항해가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열이 발생해요. 주르 법칙에 의해서 열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뭘로? 열 에너지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예요. R는. 그런데 L이나 C는 어찌냐? L, 인덕터에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뭐가 생겨요? 자계가 생겨요. 그 자계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또 콘덴서는 전압을 인가하면 뭐가 생겨요? 균등 전개가 생기죠. 그 전개 중에 에너지가 축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제로인 L이나 C는 에너지를 저장만 하고 소모가 없어요. 절대로. L이나 C는. 근데 실제는 어때요? 반드시 손실이 있지요. 특히 L 같은 건 코일로 만들어 동선이니까 동선의 저항이 작기는 작지만 0은 아니거든요. L이나 C는 있지만 좌우간 다시 돌아와서 L이나 C는 뭐다? 에너지를 저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장하는 에너지가 얼마냐 하면 콘덴서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입실론 2 자승이고 전기자계에서 뭐 L에 축적되는 에너지량은 얼마냐면 2분의 1 뮤 H 자승 주르 퍼 세제곱미터라고 1 입방미터당. 그러면 전자파는 전기자계에서는 처음에 콘덴서나 인덕터에서는 L이나 C에 저장된 에너지 공식이 있었는데 전자파는 전개와 자개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한 거야. 이게 에너지 밀도가 되는 거죠. 이제 에너지 밀도. 그런데 전자파는 에너지 밀도는 에너지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 밀도만 하면 돼. 근데 전자파는 어때요? 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죠. 벡터량입니다.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포인팅 벡터라는 겁니다. 에너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에너지의 흐름 크기를 그것은 요 W가 속도 V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P는 W 곱하기 V가 되고 계산하면 EH 워트 퍼 제곱미터 1평방미터당 EH 와트
요것은 알기 쉽게 설명하면 창문에 가로 1m, 세로 1m, 이게 뭐예요? 단위 면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리에서 쓰는 단위계는 뭐예요? MKS 단위계 그러죠. 많이 들은 얘기 아니야? 고등학교 때. MKS 단위계는 뭐예요? 길이는 미터, 뭐, 킬로그램 이거잖아. 그러니까 세컨드. 그래서 MKS 단위계를 쓰다가 보니까, 와트 퍼드 이 단위 면적, 1평방미터가 단위 면적이란 말이에요. 1평방. MK에서 미터니까. 가로 1m, 세로 1m 하면 단위 면적인데 1m짜리 공간을 만들어 놓고 저쪽에서 전파가 와요. 그럼 전파가 샥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샥 지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1초 동안에 싹 지나가는 에너지량. 그것이 포인팅 벡터야. 1초 동안에 지나가는 에너지. 가만히 있으면 에너지 밀도고 이것이 1초 동안에 속도 V로 샥 지나갈 때 그 양이 포인팅 벡터 B고 EH 와트 퍼 제곱미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값을 조금 전에 요 공식을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여기에다 대입하면 P는 Z5분의 2 자승이 되고, 요게 특성 임피던스, 자유공간 특성 임피던스니까 128ohm이죠? 128분의 2 자승. 요건 역시 객관식으로 내기 좋은 겁니다. 이것을, 요 크기, P는 128분의 2 자승, 이것을 포인팅 벡터, 그러고, 요 관계를 포인팅 정리.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기억해 두실 것은 요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어디에다 쓰냐 하면은 이 P의 단위가 와트 퍼 제곱미터예요. 요거죠. 저거죠? 자, E가 볼트 퍼 메터. 요걸 전개 강도라고 그래요. 요것은 전력 밀도라고 그래요. 바로 이 공식은 어디에 쓰는 거냐, 쓸 수 있냐면, 전개 강도와 전력 밀도. 그러니까, P는 128분의 2 자승, 요 공식은 전개 강도와 전력 밀도 사이의 공식이라고요. 그래서, 주파수가 낮은 쪽에서는 전개 강도, 높은 쪽에서는 전력 밀도를 쓰는데, 전개 강도를 전력 밀도로 환산하려면 요 공식을 쓴다. 꼭 기억해 두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